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전산회계 2급 그리고 FAT 2급 공부하기 앞서서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회계하고 세법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자격증이 어떤 순서대로 따는지 아셔야겠죠. 그래서 전산회계, 전산세무 요게 있고 그 다음에 AT 시험이 있어요. 두 개 다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그러면 전산회계, 전산세무 이것은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죠. 요게 가장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입니다. 요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전산회계 2급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응시하는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 2급이 있어요. 요 순서대로 취득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전산세무 1급 자격증 있죠. 전산세무 1급 자격증이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T 시험에서는 우리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주관합니다. 여기에서는 FAT, TA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것은 FAT 2급이죠. 이게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AT 1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TAT 2급,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TAT 1급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F하고 T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F는 뭡니까? F는 우리 파이낸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테크니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회계, 재무회계 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T는 텍스가 들어가요. 뒤에 거는 다 똑같고 텍스가 들어가니까 우리 세무회계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우리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산회계, 전산세무가 있고 우리 FAT, TAT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시험이 전산회계 하고 전산세무 2급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에 평가 범위를 보시면 전산회계, 전산세무 평가 범위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게 전산회계 2급이죠. 전산회계 2급은 회계 원리를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가 뭐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산회계 1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회계 원리 플러스 어떻게 한다고요? 원가 회계 플러스 부가세. 이때부터 세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산회계 다음에 전산세무라고 그랬죠. 전산세무에는 전산세무 2급, 즉 전산회계 1급에 포함됐던 게 어떻게 다 포함되고 플러스 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산세무 1급에서는 가장 어렵다는 법인세가 추가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T 시험도 똑같아요. FAT 2급 보시면 회계 원리죠. 우리 전산회계 2급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FAT 1급 보시면 여기서는 원가 회계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 즉 FAT 2급에서 플러스 우리 부가세가 플러스 돼갖고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AT 2급에서는 여기 보시면 소득세가 들어가고 TAT 1급에서는 법인세죠. 우리 전산세무 2급하고 TAT 2급 동일하죠. 그 다음에 전산세무 1급하고 우리 TAT 1급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 딱 차이나는 게 뭡니까? 즉 TAT나 FAT 시험에서는 원가 회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 차이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범위는 전산회계, 전산세무가 훨씬 넓죠. 근데 FAT하고 TAT 1급에서는 원가 회계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원가 회계도 여러분들이 회계 전문가라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전산회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AT 시험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 전산회계 2급이나 FAT 2급 둘 다 평가 시간은 1시간 60분이 되는 거예요. 60분 안에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합격자 결정 기준도 똑같이 70점 이상이 되는 겁니다. 70점 이상. 그리고 합격률 보시면 전산회계 2급이 보통 50% 내외. 근데 FAT 2급은 더 쉬워요. 60% 그리고 어떤 때는 70%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합격률은 50%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 일정 보시면 전산회계, 전산세무는 매년 6번 시험입니다. 그래서 2, 4, 6, 8, 10, 11 짝수달에 보통 시험 봅니다. 그러면
홀수달에 접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AT 시험은 보통 매월 10월 달에 매월 보게 돼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1월하고 9월 달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2023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전산세무는 우리 대면 시험이에요. 즉 시험장 가서 시험 보는데 AT는 직면제로서는 비대면, 즉 시험장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시험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비대면 시험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변경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하고 대면 같이 우리 치러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시고, 근데 일단은 현재는 비대면 시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시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회계 2급 출제 내역을 보도록 할게요. 전산회계 2급 결국 이론 30점, 실무 70점인데 실무 70점이 컴퓨터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것은 이론만 배웁니다. 근데 이 실무 보시면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죠. 제 교재에는 그 입력하는 것을 QR코드로 해갖고 다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의를 안 합니다. 그것은 제가 교재에 다 넣기 때문에 아주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 입력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게 이론을 알아야지 실무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이러한 실무가 있다는 거 아시고, 지금 우리 이론에는 회계원리를 공부할 겁니다. 합격 기준 보시면 70점 이상. 그리고 목표 점수는 여러분 90점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전산회계 2급에서 75점 이렇게 합격하면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적에 최소한 전산회계 2급에는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지 전산회계 1급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비록 실무가 70점이지만 이론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론이 주가 돼야지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전표입력하고 오류수정 결산 이렇게 있죠. 여기에 분계. 우리가 회계할 적에 이제 분계를 공부할 겁니다. 이 분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몇 점입니까? 다 합치면 42점이 돼요. 결국 이 시험은 분계를 못하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합격에 당락을 작용한다는 거. 그래서 회계학과 다니던 대학생들도 분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처음 할 때는 분계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분계가 가장 쉬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FPT 2급 출제력도 마찬가지예요. 이론 시험 한 다음에 우리 실무 수행 과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똑같이 입력한 상태에서 나중에 컴퓨터에 입력됐던 내용을 갖고 조회를 하게 돼요. 조회 갖고 우리 이것을 수행평가라고 합니다. 요게 이젠 70점이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도 이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격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목표 점수는 적어도 90점 이상 맞춰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계를 잘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이 강의는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거든요. 올리면 전산회계 2급 기준으로 합니다. FPT 2급 똑같습니다. 다만 문제를 풀 적에 전산회계 2급에 있는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교재는 로그인 전산회계 2급, 그 다음에 FPT 2급은 로그인 전산회계 FPT 2급 요것을 가지고 합니다. 내용 이론은 대동소이해요. 다만 문제가 차이가 있어요. 문제가 차이 있다는 건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론을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기업에게 상급 또 요 강의 갖고 공부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 공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론에 충실하셔야 돼요. 이론에 투자가 80%, 그 다음에 나중에 컴퓨터 입력하는 거 20%, 실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두 번째 보시면 용어가 많아요. 용어가 많는데 이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영어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용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때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국어사전 아니면 백과사전을 조회해갖고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결국 합격 당락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붕괴라고 그랬죠? 붕괴 못하시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암기를 해야겠죠, 암기. 그래서 이 회계에는 제가 강조하다시피 공부입니다, 공부. 즉 회계야, 그리고 나중에 우리 전 선생님 공부할 때는 세법을 공부하거든요. 용어가 많이 나와요. 이것은 공부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신 분들이 회계하고 세법도 잘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신 분들은 회계, 세법 못합니다. 이게 뭐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예적인 사람도 있어요. 공부 못하더라도 회계, 세법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재밌어갖고 하신 분들이 한 10명 중에서 한두 명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가 수험생들이 물어봐요. 회계하고 세법 할 적에 수학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학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죠. 요 정도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회계하고 세법은 수학이 아니라 국어입니다. 왜? 그 용어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이해도, 그리고 문장에서 나타나는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법 공부할 때는 내가 왜 책을 많이 안 읽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이 읽고 많이 쓰시면 우리 전산회계, 전산세무 또는 AT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